네, 이번 시간에는 바운딩 박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인터페이스 공부할 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건 어떤 기능이었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계산을 할 때 누크에서 이렇게 그 계산들을 계속 하려면 느려지니까 특정 구간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구간만 이렇게 프리뷰할 수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바운딩 박스는 그 기능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누크에서 이렇게 계산되는 구간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커보드 하나 꺼낼게요. 체커보드 하나 꺼내고요.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 붙이고 1번 눌러가지고 뷰어창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점점점점점점점. 나중에 한번 바로 돌리자마자 보일 테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테이션 돌리면은 바운딩 박스 옆에 이렇게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누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바로 바운딩 박스인데 만약에 블러 같은 거 줘볼까요? 블러 비를 주고 블러 사이즈를 올리면은 여기서 바운딩 박스가 확장이 될 것 같죠? 왜 안 되냐면은 여기 크래프트 포맷이라는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크래프트 포맷 옵션을 풀어주면은 이 블러가 계산되는 구간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커집니다. 블러를 많이 주면 줄수록. 텍스트 노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텍스트 노드 하나 꺼내고요. 이렇게 블러 1번 눌러서 텍스트 노드랑 블러를 뷰어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텍스트가 정해져 있는 이 구간만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블러를 이용해서 블러를 점점 더 활성화시키면 바운딩 박스가 점점 더 커지죠.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누크가 계산을 해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3D에서 이렇게 프리 멀티플라이드 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뭐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된 푸테이지들을 우리가 누크에 가져와서 합성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초에는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계산하는데 느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적인 시간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블러 탭에 가신 다음에 디포커스 노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디포커스 노드는 굉장히 나중에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노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적합하거든요. 일단은 퀄리티를 100 정도로 주고요. 풀 프리시전 해가지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포커스를 한 100 정도 줘볼게요. 그럼 계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바운딩 박스가 이 포맷 사이즈 전체에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I키를 누르면 노드의 인포 창을 열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디포커스 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포커스 1.47M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크랍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구간을 크랍 시켜 볼게요. 크랍 하고요. 그리고 디포커스 일단 디세이블 시키고요. 그리고 크랍을 하겠습니다. 게인을 높여가지고 알파 채널의 정확한 구간을 크랍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크랍을 하고 디포커스 노드를 실행시키면은 디포커스가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407KB 밖에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운딩 박스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일단 크롬 노드를 지우고요. 그 커브 툴이라는 툴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미지 툴 탭에 있는데 바운딩 박스 디포커스 일단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커브 툴에 그 이미지 툴 탭에 가시면은 여기 커브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커브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커브 툴을 선택하시고요. 커브 툴에 가면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커브 툴, 오토크랍 데이터, 뭐 인텐시티 데이터, 맥스 루마 데이터, 파이썬, 노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가면은 조금씩 한 번씩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커브 툴 타입을 오토크랍으로 놔두죠. 맥스 루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장 밝은 구간을 트래킹하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게 필요 없고 오토크랍 데이터를 놔둔 다음에 채널 쪽에서 알파 채널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 채널을 통해가지고 알파 채널 된 것들만 얘가 오토크랍을 하거든요. 그 구간을 오토크랍을 정확하게 얘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고를 눌러보겠습니다. 고 누르고 1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로그레시바가 진행이 되고요. 자, 오토크랍 데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크랍된 구간들 따라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렇게 딱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겨요. 애니메이션이. 보이시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카피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자, 여기에 크랍 노드 붙이고 그리고 프리퍼리 창을 2K로 만든 뒤에 Shift 누르고 애니메이션 메뉴 간 다음에 크랍 메뉴를 이렇게 카피 딱 하면은 정확히 이 구간이 크랍이 되는 거죠. 참고로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익스프레션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토크랍도 지금같이 그 애니메이션 커브 자체를 카피하면은 커브 툴을 지워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익스프레션 하면은 다른 쪽에 이렇게 계속 남겨놔야 되니까 약간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크랍을 죄송합니다. 바운딩 박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니쿠의 그 연산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해상도가 1126 곱하기 634의 해상도예요. 이런 해상도를 우리가 리포맨 노드를 통해 가지고 1024 곱하기 576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특별히 이 해상도에 그 중심을 준다기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바퀴까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어요. 바퀴까지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구간이 유효한 구간인데 죄송합니다. 리포맨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 구간이 이렇게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포맷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포맷의 구역 안에 딱 그 계산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을 풀고 안 풀고의 옵션은 여기 프리저브 바운딩 박스라는 곳을 클릭하면요. 이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그 포맷 바깥까지 이렇게 걸쳐서 이쪽 구간까지 같이 계산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제가 로토 페인트 노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토 페인트 노드를 붙였죠. 그리고 V키를 누르면은 V키를 누르고 V키나 여기 보면은 베지아 툴이 있어요. 베지아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로토를 하나씩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로토를 그렸을 때 여기 보시면 클립 투 타입이 있거든요. 클립 투. 지금은 포맷으로 설정되어 있죠. 포맷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해상도의 포맷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해상도의 포맷으로. 그리고 이 채널을 아웃풋 채널을 제가
뉴 채널로 새롭게 채널을 만드셔도 되고, 지금 아직 채널을 안 배웠으니까 뎁스, 모션, 포워드, 백워드, 마스크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뎁스 쓸게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포맷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선택하신 다음에 Z 누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해요. 포맷에 걸쳐져 있는데, 이 클립 투 타입을 노클립에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 베지어 툴이 이렇게 선택되는 곳을 전체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맷의 구현을 받지 않고 베지어 툴을 그리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포맷까지만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비박스 하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 비박스 안에, 바운딩 박스 안에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간 거는 필요가 없는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은 여기 안에 있는 비박스만 이렇게 걸쳐서 계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포맷은요, 아까 제일 처음에 기본 옵션이 포맷이었죠. 이 바깥으로 나가도 포맷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포맷 아니니까 포맷 바깥으로 나가도요. 그리고 유니온 비박스 포맷은요, 최초에 이 비박스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랑 포맷하고 플러스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 두 개를 같이 유니온 시킨 겁니다. 플러스 시킨 거고요. 인터섹트 비박스 플러스 포맷은 어떤 거냐면요. 그 비박스하고 포맷하고의 교집합 구간만, 이렇게 교집합 되는 구간만 그렇게 체킹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비박스하고도 좀 틀리네요. 비박스가 어차피 이 바깥 구간까지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3G에서 여러가지 채널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그 각각의 파일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채널 데이터 파일들은 애니메이션의 각각의 채널들이니까 전부 다 그 같은 그 유효 공간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효 구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비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딥포커스라든가 여러 가지 연산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연산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해상도예요. 똑같은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비박스가 전체 포맷 해상도에 이렇게 포맷 해상도로 비박스가 설정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파일에 있는 비박스를 이쪽으로 바로 카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카피하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요. 그 머지 툴 탭에 가시면은 네 번째 카피 비박스가 있어요. 뉴크는 대부분 노드들이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카피 비박스하고 하면은 A의 카피 비박스가 이렇게 B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B도 이렇게 카피 비박스 쳐요. 이렇게 정확하게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다른 바운딩 박스 옵션은 어떤 게 있냐면요. 트랜스포머 툴팁에 가시면은 어드저스트 비박스라고 바운딩 박스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플러스 25 픽셀만큼 바운딩 박스에 여유를 둔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유 구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참고로 더 줄이면요. 이렇게 줄이는 구간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스트링 라인이 나옵니다. 라인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아웃사이드 박스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블랙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크랍이 되는 원리죠. 크랍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의 그 해상도대로.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정확히.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어드저스트 비박스에서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마이너스 70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고, 다시 블랙 아웃사이드 박스로 이렇게 조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로 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드저스트 비박스 같은 건 거의 안 쓰잖아요. 저희가 안 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경우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렉탱글 노드를 하나 꺼낼게요. 렉탱글 노드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런 렉탱글 노드가 있는데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붙일게요.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붙이고, 체커보드가 있으니까 체커보드의 사이즈가 네, 체커보드가 있고, 네, 머지 툴로 합성을 하겠습니다. 오버노드로 합성을 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경에 이게 640에 480에 바운딩 박스 이렇게 바운딩 박스 설정되어 있는데요.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렉탱글을 이렇게 옮기면은 계산 구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 이쪽에 있는 계산 구간은 우리가 최초에 필요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필요가 없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뉴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필요 없는 계산 구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오버노드에 가신 다음에 셋 바운딩 박스를 지금 유니온 두 개가 다 두 개 A와 B를 두 개 다 합친 구간을 바운딩 박스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건데, 이 구간을 이럴 경우에는 B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가 정확히 B 체커보드에 있는 바운딩 박스 이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필요 없는 구간을 계산을 안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성을 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블랙 아웃사이드 노드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체커보드 있는 거 한 번 더 활용을 할게요. 체커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체커보드는 일단 그대로 있으니까, 그 트랜스폼 노드를 보면요, 트랜스폼 노드 T를 붙여서 보면은, 우리가 스케일을 줄일 때, 아이고야. 여기 스케일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스케일을 늘리고, 스케일을 줄이고, 그럼 바운딩 박스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보이시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운딩 박스, 우리가 640 곱하기 480의 해상도인데, 641 곱하기 481의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1픽셀 구간에 동안 블랙 아웃사이드 노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블랙 아웃사이드 노드가 붙어 있지 않다면 정확히 바운딩 박스가 640, 480에 해당도로 쳐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이즈를 줄이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스트링 라인이 이렇게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링 라인이 이렇게 붙죠.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영향을 받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블러 노드를 붙여가지고 블러를 주면은, 블러를 막 100만큼 블러를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외곽 라인이 정확하게 이게 블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랜스폼 노드를 선택해서 블랙 아웃사이드를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 외곽 구간에 이렇게 검은색까지 같이 블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확인 가능하시죠? 이게 또 뉴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 아웃사이드 노드가. 그리고 블랙 아웃사이드 옵션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 말이 계속 버벅이는데, 전반적으로 확인을 잘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바운딩 박스를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번 시간, 어저께 그 익스프레션 하면서 너무 제가 늦은 시간에 하는 바람에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잘 정리된 걸로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계속 정리가 잘 안 되네요. 하나 더 있네요. 계속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요새는 자꾸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하나씩 여기 미리 먼저 만들어놔요. 우리가 파일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오토크랍을 통해가지고 크랍을 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오토크랍을 통해서 크랍을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오토크랍 말고도요, 이 상태에서 바로 라이트 노드를 붙인 다음에 EXR 포맷으로 익스포트 할 때 옵션에 보면 오토크랍이 있어요. 이건 EXR에만 있거든요. 이 오토크랍 노드를 통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들어가가지고 익스포트가 돼요. 오토크랍이 되는 거죠. 한 번씩 해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